느낌이냐면 바닷물 속 한 1000m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 정도 가면 한 90기압, 100기압 정도 되니까 바닷물 1000m 갔을 때 그 수압 정도를 금성 표면에서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90배 진한 공기에 또 95%가 이산화탄소야.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엄청 심하죠? 그래서 금성은 온실 효과의 거의 극을 달린다. 평균 온도가 대략 470도 정도 된단 말이야. 표면 온도가. 표면 온도가 그 정도 된다고. 지구도 아마 그거 한 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지 못했다면. 지금 여기 지금 수권이 생기면서 그 대기 중에 풍부했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서 석회암의 형태로 주로 매장되어 있단 말이야. 뭐의 형태로? 석회암의 형태로. 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기권. 생물에 의한 자외선 차단, 강수 현상으로 생물 성장,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운석을 차단하였다. 운석은 뭐냐? 유성이 떨어지다가 다 타지 않고 남은 거가 지표까지 오면 운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생물권, 식물의 광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 그 다음에 외권,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하여 태양 에너지를 적당히 흡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거기에 이제 적당한 두께의 대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구 정도의 거리에서 지구에 대기가 없으면 영하 19도 정도 찍어야 정상이야. 근데 지구는 적당한 대기가 있어서 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로 딱 맞춰져 있죠. 자, 오른쪽에 보면 9번에 써 있어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거는 사실은 수능 지구과학에도 한 문제 정도는 한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서 행성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별. 자, 생각해봐. 지구의 생명의 싹이 터서 지적인 생명체까지 오는데 거의 40억 년 가까이 걸렸거든. 한 37억 년, 8억 년 걸렸거든. 근데 중심별의 수명이 1억 년밖에 안 돼. 그럼 그 옆에 있는 행성에 생명의 싹이 튼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지적 생명체가 될 가능성 거의 없지. 중심별에서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줘야 돼. 그러려면 태양 정도의 사이즈가 딱 좋은 거야.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의 경우는 수명이 워낙 짧아요. 보통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 중에서 되게 유명한 니네가 알만한 이름들의 별들 있잖아. 무슨 뭐 스피카, 뭐 시리우스 막 이런 별들 있지. 걔네들 수명이 몇억 년 되지도 않아. 태양 정도에 해당하는 애들 정도가 딱 오래 간다고. 시리우스 같은 경우는 수명이 거의 한 10억 년? 태양은 참고로 수명이 100억 년이란 말이야. 이제 반 정도 지났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도까지 오려면 최소한 3, 40억 년 정도는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조건이 맞아야 되고 또 행성이 딱 적당한 정도의 에너지를 맞을 만큼 거리를 떨어져 있어야 되겠고 대기도 좀 있어야겠고 무엇보다 생명의 싹이 틀리면 자기장이 존재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해로운 전자파를 다 막아줘야 됩니다. 다는 못 막더라도 생명이 지장이 없을 정도는 막아줘야지. 응? 알겠니? 자, 그런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마침 지구더라. 응? 복 받은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복 받았는데 이렇게 졸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그치? 요새는 멍 때리는 것도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가끔씩 학원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중간에 여유가 생기면 한 번씩 멍 때리고 해도 있어. 뭐. 제발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할 때 스마트폰 좀 꺼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보라니까. 그냥. 걷다 대고 뭐 사색도 하지 마.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이거 끝나고 뭐 먹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자, 개념 속속 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OX. 직권 중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곳은 멘틀이다. 오케이. 대략적으로 약 8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기권에서는 산소는 질소보다 많으냐? 아니야. 질소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해수는 호답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누는 거는 염분 분포가 아니라 수온 분포가 됩니다. OXX가 되겠고요. 2번. 다음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 구름 발생하는 건 수권이 기권과 상호작용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거기서 비가 내린대. 뭐 오늘 오후에 소나기가 내린대. 응? 뭐 겨울에 어떤 상황 설정하면 눈이 내렸대. 수도권에 눈이 내렸고 하여튼 내렸대.
이런 얘기 나오면 일기예보에 늘 나오는 말이 있어. 서쪽 지방부터 눈이 시작돼요. 전국적으로 확산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나오거든. 그쳐도 뭐라고 나와? 서쪽 지방부터 날이 개겠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위 30도에서 북위 60도 사이에 해당하는 북반구 중위도 편서풍대에 있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이속 기상현상이 서에서 동으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괌 이런 데 가보면 걔네들은 동에서 서로 바뀝니다. 무역풍대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는데 그럼 이 소나기를 유발하는 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눈을 유발하는 이 물 성분은 다 어디서 온 거야? 서해 바닷물이 증발한 거야. 그래서 증발이 많이 일어나면 그만큼 구름도 더 물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비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한테 소나기 예보가 있긴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구라청에서 또 구라친 것 같거든. 뭐 어제 저녁만 해도 왠지 비 올 것 같은 분위기는 했어. 바람이. 그래서 어저께 수업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 일찍 와가지고 해 떨어지기 전에 와가지고 동네 놀이터에 한번 살짝 나갔는데 조금 놀다가 애랑 놀다 갔는데 바람이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들어갔거든. 비 올 것 같아서 안 오더라고. 내일은 오겠다 싶었는데 하늘이 파랗더라고. 지금 약간 오락가락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남서풍, 서풍 기류가 서풍이 유입되면서 서해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이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가 만들어질 정도는 아닌가 본지 지금 비는 안 오고 있지만 어떤 구름 속에 비가 들어온지 모르지. 그렇지? 자, 이런 것들 다 수권과 상호작용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대일, 직권과 수권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넘겨봅시다. 이번엔 지구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그룹이에요. 에너지. 자, 지구 시스템이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근데 이제 외권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여기에 돌아다니는 에너지들에 대한 얘기고요. 여기에 돌아다니는 에너지의 거의 99% 이상이 태양 에너지예요. 보통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불리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달이 끌어당기는 힘, 그걸 인한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 세 개가 대부분이에요. 거기 보시면 태양 에너지가 99.985라고 돼 있지. 그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0.013이라고 돼 있고요. 조력 에너지는 0.002밖에 안 돼요. 그죠? 응? 그래서 제일 많은 건 태양 에너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태양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그 근원이 오느냐? 태양 복사 에너지의 근원은 뭐야? 태양의 중심 핵에서 발생하는 수소 핵 융합반응. 굳이 쓰면 수소 원자 4개가 모여서 한 개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 에너지가 태양의 빛과 열의 근원이란 말이야. 알겠죠? 반면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냐? 약 46억 년 전 지구가 생성될 당시 미행성들이 충돌하면서 미행성 충돌하면서 공급된 열 또는 멘틀과 핵이 분리되면서 저장된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또는 그 지구를 구성하는 이 미행성들 속에 들어있던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이런 말도 쓴다고. 자, 거기 보시면 되게 지구, 태양 에너지부터 보면 태양의 수소의 융합 반응이 근원이고요. 지구 시스템에서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에너지라고 써 있고요. 기상 현상과 해류를 발생시키고 풍화 침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우리 바람이 생기고 해류가 발생하는 거,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기상 현상의 근원은 다 태양 때문인 거란 얘기야. 일부는 생물에 흡수되어 생명활동에 에너지로 이용된다. 광합성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물들이 나중에 죽어서 화석연료라는 게 되면 석탄, 석유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란 얘기예요. 하고 들어가 보면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이게 뭐냐면 지구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암석 속에 보면 암석을 이루는 광물이라는 녀석이 들어있고요. 아까 석영 같은 거 얘기했었지? 그지? 이 광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 중에 우라늄 237 이런 되는 것처럼 화학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원소가 있어. 응? 우라늄 같은 경우는 여기 숫자가 워낙 다양해. 235, 236, 237, 238 난리도 아니야.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든 건데 이게 납 207로 바뀐다. 예를 들어서 한 2억 년 지나면 처음에 100g 있던 우라늄 237이 나중에 50g만 남는단 말이야. 우라늄이. 나머지 50g은 얘로 바뀌어. 그러면서 여기 숫자만큼의 차이, 내가 임의로 넣은 거지만 30이라는 숫자가 있지? 이게 나중에 에너지로 전환돼 버린다. 이게 땅 속에 계속 축적돼서 지구 내부의 온도를 올리는, 알잖아,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면 뜨거운 거. 거의 땅 속으로 1000m만 들어가도 몇 천도입니다. 응? 거의 100km만 들어가도 1000도가 넘으니까. 응? 그런 에너지들의 근원이 대부분 쟤네들인데 저것들이 땅의 움직임을 유발하다가 아까 무슨 대류도 얘기했죠? 그러다가 이게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 이게 동력으로 확 티가 나는 경우가 생겨. 그럼 지진 나는 거야. 화산 터지는 거고, 이미지가 솟아오르는 거고. 알았어, 몰랐어. 알았습니까? 자, 그런 원인이 이거고, 또 그거 말고도 선생님 말했듯이 46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들어온 열, 비행성 충돌에 의한 열 등등등이 많이 있더라. 이게 메인이긴 하지만 주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질량 때문에 생기는 인력. 뭐 때문에 생기는 인력? 질량 때문에 생기는 인력들이 있는데, 자, 조력 에너지 달과 태양이라고 써있지만 달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태양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달의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 이걸 조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물론 하다 보면 낮 12시에 한번, 자정에 한번 이럴 수도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하루에 2번 정도 일어난다 해서 아침 조자, 저녁 석자 써가지고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석, 여기 봐. 물이 쫙 들어와 있을 때 우리 뭐라 그래? 만조. 싹 빠졌을 때 간조. 만조에서 간조를 썰물, 간조에서 만조를 밀물. 배웠자. 지금 니네한테 말하는 이 단어들 있지? 고3들이 몰라. 미쳐버릴 것 같아. 야, 조석 현상이 뭐야? 안 배웠대. 밀물 썰물은 알지? 네. 물이 가득 찼을 때 만조, 빠졌을 때 간조. 안 배웠어요. 니네는 솔직히 봐. 이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클 때와 적을 때가 또 있는 거 알지? 이 반응 뭐지? 이런 반응들이 누적돼서 고3 되면 안 배웠어요 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래, 배웠지. 그래요. 이렇게 될 때 있고 이렇게 될 때 있고, 그지? 한 달 동안 만조와 간조 차이가 클 때를 대조기, 적을 때 소조기, 순우리말로 사리와 조금이라고 그러지. 사리, 조금 쪘으면 좋겠어. 자, 그런 단어들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나중에 고학년 됐을 때 내공이 되는 거야. 응? 요새 니네 공부할 때 최고의 화두가 뭐야? 문해력이야. 문해력. 들어봤지? 문해력. 문해력이 뭔 뜻이야? 그리고 해석. 그렇지. 글을 해석하는 능력이야. 웃기지 않아? 한국인이 한국어를 해석해야 돼. 근데 정말 못해. 고학년 돼가지고 질문 받으면 이 고학년 애들이 흔히 말하는 문제풀이에만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문제를 조금만 길게 내거나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지만 그 또래가 당연히 알만한 단어야. 근데 써놓으면 애들이 몰라.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리고 평소에 항상 분모에다가 뭐를 넣고 분자에다 뭐를 넣고 특별한 물리량을 제시할 때 그거 분모 분자 살짝 뒤집어 놓으면 애들 진짜 많이 낚여요. 그래프로 치면 물리에서 X축 Y축 바꿔놓고 그래프 물어보면 오답률이 2배 이상 돼요. 막말로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다. 그지? 그럼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거리인 그래프에서 그래프 이렇게 2개 있으면 얘가 기울기 큰 거잖아. X축 Y축 바꿔놓으면 오답률이 갑자기 한 3배로 뛴다니까? 하고 반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머릿속에 그래프가 각인돼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시험지 내고 답안지 내고 나서 보면 뭐야? X축 Y축 반대였어. 비읍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도 보고 뭐라 그래? 비읍시읒이라 그래. 알았어?
너네는 그런 것도 정말 조심해야 돼. 니네들 하는 거 보면 지금 고3보다 오히려 문해력이 더 좋아. 아니 내 주변에 그런 애들만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쳐버리겠어. 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볼까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지구의 표면이 곡면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되게 집중적으로 받는 지역도 있고 에너지를 되게 약하게 받는 지역도 있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플러스 칸 3번에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적도 근처는 햇빛이 거의 지면에 수직으로 들어오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이 세다, 크다. 반면에 저기 고위도 가면 어떻게 돼? 아까 그 적도보다 2배 이상 넓은 면적에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그지? 그 얘기는 넓은 면적에 분산되니까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적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이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해.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편차가 점점 커져서 이쪽도 저쪽도 다 생물체가 살기 힘든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자 오른쪽에 동그라미 왼쪽에 동그라미 2번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 됐죠? 뭐 각 시스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사의 형태로, 전도의 형태로,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고요. 그 중에 이제 물의 순환 얘기 나왔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의 순환의 기본 에너지원은 뭐라고요? 태양 에너지. 거기다 써. 증발, 응결. 증발과 응결. 태양 에너지가 증발하는데 큰 기여를 해요. 또 높은 데 올라가면 대륙권 기준이야. 높은 데 올라가면 땅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덜 받으니까 응결이 쉽게 일어난다고. 그지? 그러면서 이렇게 수증기로, 다시 물로, 얼음으로 이렇게 상태 변화하면서 지구 시스템을 순환하는데 알다시피 이게 얼음이 물 될 때 에너지 흡수하는 거 알죠? 물이 수증기 될 때 에너지 흡수하는 거 알죠? 수증기가 물 될 때 방출하고 물이 얼음 될 때 방출한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저기 가서 방출하고 이렇게 에너지 전달을 한다는 얘기지. 되니? 나머지 그 표는 한번 읽어보시면 다 될 거고요.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물의 평형 여기 지금 대기 중의 수증기와 직권의 물, 그 다음에 수권의 물 보면 다 들락날락하는 양 쌤쌤인 거 알죠? 이걸 우리 물수지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죠? 지구 시스템 전체의 물의 양은 일정하고 그 안에서 돌고 돌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배출하는 물, 뭐 소변으로 배출하기도 하지만 우리 솔직히 숨 쉬면서도 수증기 엄청 나오거든. 그지? 평소에 모르다 겨울 되면 확 티나죠? 우와, 너 지금 수증기 뱉어냈어요? 아니면 김나요? 말하는 거야. 수증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수증기 뱉어냈더니 밖이 차가우니까 기름으로 바뀐 거지. 응?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면 물이야. 수증기 눈에 안 보여. 응? 사실 겨울 되면 그 수증기의 형태로 뿜어내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평소에도 그래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탄소의 순환. 탄소는 유기물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이기 때문에 각 권역에서 존재하는 형태, 특히 생물권에서 탄소화합물 써있지? 유기물이라고 탄단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탄단지. 직권에는 주로 탄산, 칼슘, 석회암의 형태로 들어있고요. 아니면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에도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거의 90% 이상이야. 그 다음에 수권, 탄산 이온의 형태로. 대기권에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물론 이산화탄소도 많지. 아까 여기 썼을 때 메테인은 없었잖아요. 그죠? 자, 이런 탄소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을 이동하여 순환하고 이때 에너지 흐름이 역시 같이 일어난다. 내가 상추를 뜯어 먹었단 말이야. 그럼 상추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나한테 왔겠지. 직권에 있던 게 상추로 갔다가 나한테 와서 그럼 내가 또 응가를 해. 그래서 다시 직권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잖아. 그지? 이렇게 그 안에는 유기물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탄소의 순환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여기도 몇 개 읽어보면 됩니다. 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질소는 대기 중에 질소는 토양 속의 세균,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데 질산이온으로 바뀌어서 식물에게 흡수되고 근데 알다시피 식물이 토양 속의 영양분 빨아들일 때는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면서 그 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빨아들이는 거잖아.
그 이온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어요. 아무리 대기 중에 질소가 많아도 이 질소를 식물은 직접 이용 못 한단 말이야. 이게 빗물에 섞여가지고 땅속으로 유입된 다음에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녀석이 질산 이온으로 만들어주면 이온은 물에 녹을 수 있으니까 그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 속에 있는 그 질산 이온을 통해서 질소가 들어있는 영양소 뭐 있어요? 그렇지.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써있죠. 질소 순환에 이러한 질소는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되며 주로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많이 생산하는 식물이 뭐야? 콩과 식물. 그래서 콩도 심어놨어. 12개나. 이파리가 진짜 손바닥만이 커졌어. 두어 달 더 있어야 열린다 하더라고. 자, 하여튼 그렇게 동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가 분해되면서 질소가 다시 기권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개념 속소까지 한다면 좀 쉽게요. 보세요.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을 옳게 연결하시오. 지구 내부의 방사성 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이다. 지구 내부 에너지.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 해수면 높이를 변하게 한다. 조력 에너지. 지구 시스템 중에 가장 많은 양 차지하는 건 당연히 태양 에너지. 아까 99.8박이랬지? 자, 4번.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이고 물이 순환하면서 각 권에서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걸 물수지 평형. 아까 뭐 탄소 순환도 마찬가지로 평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5번. 탄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OX. 탄소는 직권에서는 주로 석회암이나 화석연료의 형태로 있다 그랬어요. 이온이면 수권에 녹아있는 거야. 이온이면. 알겠지? 2번.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한다. 맞습니까? 네.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흡수하니까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흐름 역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물의 순환 과정에서도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도 에너지 흐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문제는 점프를 하고 좀 이따가 참고조로로 122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